많은 국가에서 우리 무기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그래서 우리 무기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핵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드는 거는 그만큼 핵 잠수함이 전술 전략적 효과가 있다. 오늘은 문근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까운데 불러주셔서 좋습니다. 네. 그때는 멀리 가는데. 아, 그러세요.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 생활 32년 후에 전역했고요. 전역하기 직전까지 한 22년은 잠수함 분야에 근무했어요. 한 10년 정도는 수상함 전투함에 근무했는데 전역하고 하기 직전에 이제 잠수함 관련해서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를 국방일보에 연재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나고 입소문나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방송 불려다녔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책을 2권을 냈거든요. 네.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하고 왜 핵춘 잠수함 이 책을 내자마자 또 여기저기 또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대학원에서 박사도 받았어요. 한 3년 경기대학교 박사 받고 나서는 또 한 3년간 강의를 했어요. 뭐 북한 무기 체계, 그다음에 뭐 북한 군사 전략, 그다음 국방 개혁, 국방 정책 이런 분야를 강의하다 보니까는 오늘 저도 또 여기도 불러주시고 요즘 뭐 전쟁이 세계 갖고 전쟁이 하도 빈번하니까 네. 전쟁은 또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경제하고. 그래서 오늘 웅달 재판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것 성심성의껏 답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잠수함 세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그 일상을 잠수함에서 보내시는 건가요? 잠수함이라는 거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네. 사람이 태어나서 육지에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에요. 뭐 산소 농도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건 육지에 사는 사람이 정상인데 옛날에 배 타고 나가면 뱃놈이라 했어요. 좀 경시했죠. 근데 물 위에 뱃놈도 아니고 물 밑에 가니까 상당히 그건 팔자가 좀 사납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수함 타면은 공기가 맛있다는 걸 느껴요. 물이 이 청수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샘물이나 수돗물이 맛있다는 걸 느낀다. 왜냐하면은 잠수함 생활 이제 바다에다가 물 속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가지고 나갔던 물은 다 먹고 이제 바닷물을 이제 삼투압 원리에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밋밋한 물을 먹어요. 그랬더니 물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 타면 공기가 맛있다. 그다음에 물이 맛있다는 느끼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PD님 같은 분은 행복에 사는 것이고 지금 저기 잠수함 타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그다음에 햇빛을 잘 못 보니까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야, 그렇군요. 그 잠수함이 요즘에도 이런 그 군이 맞부딪혔을 때 그 무기 체계 내에서 되게 핵심적인 그런 무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하면은 딱 보잖아요. 보고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훅이 있잖아요. 스트레이트는 딱 오는 방에 막는단 말이죠. 훅은 이렇게 가다가 휘어지는 거거든.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방을 준비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을 다 지금 레이더 감시하고 있잖아요. 레이더. 뭐 미사일이 날아올 거냐, 누가 탱크로 쳐들어올 거냐 써보는. 근데 잠수함 일단 물 속에 들어가면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게릴라전. 게릴라전의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 쏘면 내가 꼼짝 못 하잖아요. 뭐 훅 날아가다 뒤통수 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잠수함 별명이 많아요. 뭐 바다의 여우는 신출귀몰하잖아요. 바다의 여우, 바다의 늑대, 바다의 왕자 이런 이 얘기가 많은 거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잠수함 무기 체계를 가성비가 좋은 그다음 해군 무기 체계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무기 체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 네. 그 우리나라도 잠수함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보다는 잠수함을 30년 늦게 도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은 훨씬 능가했고 건조 기술은 그래서 우리는 독일로부터 1993년도부터 잠수함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이렇게 조립 생산했는데
그걸 한 18척 정도 이제 조립 생산하고 우리가 분해 소지도 하고 뭐 그다음에 전기 수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역설계를 이제 딱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습득했기 때문에 18척 그 원자재를 사다가 다 그 경험을 축적한 이후에 2008년도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3,000톤급이란 3,000톤급 정도의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세계 명품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솜씨가 뛰어난 거죠, 아주. 그렇군요. 그런 것도 수출하고 막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요즘 뭐 바이어들이 한국에 잠수함 사러 온 사람이 많아요. 뭐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사우디 뭐 이런 데서 잠수함 사려고 많이 온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 전통적인 베스트셀러 독일이에요. 지금 독일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 너무 국뽕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 저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왜냐면은 그 독일이 이 18개국에 170여 척을 팔았어요. 그럼 베스트셀러죠. 근데 거기하고 경쟁해서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세 척을 수출했거든. 우리가 이 독일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독일로서부터는 보면은 이제 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눈에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1, 2등 조선소가 한국이잖아요. 뭐 하나오션하고 저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굴지의 회사고 거기다가 이제 군함 건조 능력까지 지금 막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진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디젤 잠수함은 그런데 혹시 핵 잠수함도 있나요, 우리나라에?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을 가진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잠수함을 갖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은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까지는 맹활약했어요.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 해군력이 8대2 정도 독일이 열세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은 비대칭 전력으로 유보트를 썼어요. 그래서 영국을 거의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 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디젤 잠수함이 거의 일본을 고사작전을 성공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전쟁 물동량 다 차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유 들어가는 거 다 차단하면 전쟁 못 하잖아요. 석유 없이는 전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널리 이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는 잠수함의 역할을 못한 건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2차 대전까지 잠수함은 최고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체계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 디젤 잠수함이 맹활약했는데 2차 대전 끝나면서 보니까는 잠수함 기술보다는 항공모함하고 항공기 기술이 더 발달된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는 맹활약했는데 물 위에만 올라오면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의 배터리 용량 수중에서는 배터리를 가야 되거든. 우리 전기면도에 쓰는 것 같이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물 위에 올라오면 또 디젤 엔진 돌아 충전해서 전기를 생산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차 대전까지. 그게 결점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는 잘 싸웠는데 끝날 쯤에 가지고는 전세가 역전돼서 잠수함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하고 줄 잡아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한 5만 명 정도의 잠수함 승무원이 전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유언하다시피 하고 죽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마지막 2차 대전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경쟁한 게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을 만들다가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전쟁 끝나니까 이제 뭐 동기부여가 없죠. 근데 1954년도에 미국이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 게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은 똑같아요. 말은 핵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니까 그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은 원래 산문으로 보면 물에 잠기는 배거든요. 진짜 이제 안 올라가도 되네. 충전하러 올라가면 죽었는데. 그래서 핵 잠수함을 만들어 나가서는 이제 이거 진짜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맹활약하고 해전의 양상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디젤 잠수함을 없앴어요. 왜냐 핵 잠수함 만들어 쓰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전략적인 효과가 있고 전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핵잠수함에는 우라늄 들어가요. 우라늄. 네. 우라늄 아시다시피 그 규제하는 핵무기의 거죠. 원료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IAEA, NPT 뭐 이런 데서 다 싫어요. 다. 너 우라늄 사갔지? 사가면 너 절대로 핵무기 못 만들어. 혹시 디젤 잠수함에도 쓰면서 그걸 핑계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P5 그러잖아. 미영, 중, 러, 불. 응?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게 그게 NPT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거의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잠수함도 핵잠수함도 그 나라에는 거의 못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가졌다. 인도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도 이제 허용한 나라니까. 그래서 미영, 중러, 불 그다음에 인도가 가지고 있고 지금 브라질하고 북한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호주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왜냐? 전략적으로 좋거든. 네.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 우라늄이라는 그 정치적인 문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드는 거는 그만큼 핵잠수함이 전술 전략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도 가지려고 해요. 우리도.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갖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네네. 기술력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 만들 때 여러 군데에서 뭐 반대를 했어요. 절대로 한 번에 못 한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공작을 했어요. 방해 공작을 은밀하게. 제가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 팀장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이 잡음을 냈어요. 니네는 못해. 그다음에 니네 그걸 가질 필요 없어. 독일 같이 한 2,000톤급이면 되지. 뭐로 3,000톤급 만드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어요. 정말로 그 코로나하고 주 52시간 이거 없었으면 정말로 언타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솜씨도 좋고 기술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0대국 한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춤했어요. 핵잠수함 가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 만들 능력이 되는데 핵잠수함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이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핵무기를 만들까 봐서 괜히 감시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지 않는 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75.2%가 지금 거의 핵잠수함 필요하다 하는데도 지금 그런 여론이 이 잠재되기 뭐 많이 이제 공감대 형성되기까지는 우리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돈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무조건 우리 좋다고 하면은 주변국이나 뭐 여러 개도 반대를 하잖아요. 시비 걸리면 저는 정책이랑 빨리 못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옹달 책방에서도 나가면 우리 핵잠수함 필요하구나. 능력도 되는구나. 이게 핵무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뭐 북한은 핵무기 만들었지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김근옥함에 이미 SLBM을 핵탄두를 실어하주죠. 그러면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역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세히 얘기하는데 지금 상당 기술력과 이런 여건이 구비됐기 때문에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주한미군 막 철수한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사이래로 자국 우선주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 아니 미국이 왜 봉이야? 세계의 봉이야? 왜 우리 세계 경찰 노릇해? 국민들도 그랬어요. 미국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그만 도와주지 마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거를 아주 트럼프가 잘 읽은 거죠. 그 읽은 그 여론을 잘 읽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국 우선주의, 유럽, 나토 너희들 돈 더 내. 한국 너희도 방위비 분담 500% 올려. 이랬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 국민들도 뭐 깜짝 놀랐죠. 건 70년 동안을 계속 잘 지내다가 돈을 갑자기 올려다니까 이게 장사꾼이야?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정상보다 약간 물가 지수를 올려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 방위비 분담 안 올리면 미군 철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은 뭐 돈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고 핵잠수 만들어야 되고 이건 뭐 누가 시비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지 핵잠수 만들었지 SLBM, ICBM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떠나면 당연히 우리가 만들 수 있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가지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면은 그리고 트럼프는 더 이상 우리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를 우리 정부에서 엄청나게 견인했잖아요. 같이 하자. 비핵화 시키고 북한을 개방시키고 돈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포기시키자 했는데 우리가 다 그 견인했는데 트럼프가 또 리젝트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 결렬됐잖아요. 지금은 북한에서 무슨 소리야. 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핵무기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겠다 하면은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한테. 아니 당신 우리 같이 하다가 실패했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들었지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왜 우리가 쩔쩔매야 되냐. 돈이 없냐 기술력이 없냐.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시잖아요. 네. 왜 우리보다 뭐 경제력이 40~50배 뒤지는 북한한테 지지 끌려가야 돼. 핵무기 얘기에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느냐. 군인들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지 국민들이. 그러면은 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만듭시다 해가지고 여론이 뭐 80~90% 되면은 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렇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드는데 우리는 뭐 정쟁이 너무 많이 활용해가지고 요즘 저도 좀 섭섭함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은 안보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질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그 해방되고 직전 6.25 직후 이런 때는 뭐 거의 미국에 의존했지만 돈이 없고 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우리 무기 살라고 엄청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핵무장 여론, 그다음에 핵잠수함 갖자는 여론 이런 거는 비등해질 것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5위 정도라고 하는데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군사력 하면 이제 뭐 이 랭킹 권투하면 싸움 다 랭킹에서 실제 싸워보고 결판을 내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이건 군사력 싸워보지도 않고 군사력 순위 매긴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 추산이에요, 추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의 이제 제일 유명하게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화력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포 속으로 막 화력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펀치 힘이지요. 그런데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해요. 돈도 들어가지, 산업 기반 시설, 뭐 도로도 있어요, 비행장도 있어요.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차량도 있어요.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하는데 미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도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다 주관적이라. 그러나 제일 그래도 많이 인용되는 게 GFP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 작년에는 6위였는데 올해는 5위로 올라갔어요. 일본보다 능가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일본을 능가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력이에요. 군 병력이 얼마나 있느냐, 인구하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위에 있는 거는 뭐 육군 병력도 많고 그다음에 그 무기 장비 숫자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질적으로는 일본하고 좀 떨어지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36위에 또.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처져 있느냐? 거기는 재래식 무기는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탱크 뭐 자주포 2배 이상 돼.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2배 이상. 함정도 뭐 4분의 1, 4배 정도 되고. 항공기도 뭐 2배 이상 많고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열악해요. 그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옛날에 뭐 6.25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밀고 내려왔지만 지금 밀고 내릴 돈도 없어요. 그냥 훈련을 못 하잖아. 훈련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요. 훈련을 거의 못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확 쳐졌어요. 이제 경제력이. 그래서 북한이 딱 전략을 세운 게 비대칭 무기.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우리를 숫자적으로 부족해도 능가할 수 있는 무기. 중소국이 강대국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돈은 적게 들어.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개 집중한 거예요. 핵, 미사일, 잠수함 세계 탑2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이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핵무기가 집어넣으면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한 10개국 정도 되잖아요. 예.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10위권을 밖으로 쳐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그동안은 이제 5위 정도 할 수 있던 거는 사실 북한하고 계속 경쟁을 하죠. 주적 관계.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 병력도 많이 유지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우리는. 그런 덕을 본 거죠. 그럼 북한하고 계속 경쟁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국가에서 우리 무기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그래서 우리 무기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5위이 됐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불변의 순위예요. 불변의 순위. 이건 1, 2, 3, 4등. 그다음에 우리가 5위라는 건 큰 거죠. 5위에서 10위권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영국, 일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파키스탄, 이탈리아 이런 데 계속 비슷비슷해요. 이제 해마다 돈도 들어가고 GDP 순위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 4대 강국은 불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도도 들어가네요. 예, 인도는 인구가 중국과 비슷하잖아요. 그다음 병력도 중국 다음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무기도 신식 무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무기도 항공모함도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핵무기도 그래요? 있고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CBM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인도는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인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도가 계속 부상하고 일단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렇군요. 아까 북한군이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통신 감청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다 봐요 요새는. 우리가 매일 북한의 해군 같은 경우 함정 들락날락 다 보고 브리핑을 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항공기 뜨는 거 뭐 레이더에 다 잡히잖아요. 그다음에 통신 감청을 하면은 지금 무슨 훈련을 나가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정부전이니까. 네. 그럼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 실전에 돌입했을 때는 그렇죠. 당연하죠. 막 당황하겠네요. 뭐 권투 선수가 집에서 놀으면 됩니까? 매일 나가서 샌드백 두드리면서 피하는 연습, 때리는 연습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증강시키고 했지만은 비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화해한다고 훈련을 줄였잖아요. 군인은 훈련을 줄이면 안 돼요. 군인은 항상 싸움을 하든지 안 하든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안 하면 군대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1990년도에 독일에 이제 잠수함 인수하러 갔는데 그때가 통일되던 해예요. 통일되는데 딱 간 2주 후에 동독에 해군 배가 지방 신문에 나타났어요. 고철로 팝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서독하고 동독하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너무 가난하고 녹이 벌겋게 보여요. 제넬럴 같은 데 보면은. 그다음에 뭐 포드 전투체계 같은 것이 완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급인데 거기는 뭐 눈으로 보고 쏘는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에 전력했는데 잠수함 기술마저도 우리한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핵을 이미 만들어서 SLBM에 탄두를 실어가지고 잠수함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서가 절대로 핵 미사일 잠수함은 뒤지지 않겠다. 의지가 강한 거죠. 그래서 ICBM 뭐 미사일도 막 한 2, 30종류 돼요. 거의 러시아 기술 카피 다 하고 러시아보다 오히려 나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 기술이라는 게 원래 3가지 기술을 크게 나누면 추진 기술 얼마나 잘 올리느냐 날리느냐
속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유도 기술 날아가면서 어떻게 조종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으로 가느냐 유도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탄두가 얼마만큼 위력적으로 자서 폭발을 시키느냐 피해를 입히냐 이건데 지금 2, 30종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 미사일 뭐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가 가서 딱 수찰하고 발사하는 것들은 거의 수준이 개발 완료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딱 미검증한 분야는 추진 기술, 유도 기술은 괜찮아요. 뭐 많이도 날리고 고도도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터지는 건 거의 안 봤단 말이죠. 거기 탄두를 원자탄 같은 거 아무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남태평양 섬에서 뭐 폭발 실험도 하고 뭐 인랜드에서 육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핵 실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좀 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지도자가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겠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거 없으면 자기는 쓰러진다 생각하니까. 뭐 마치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서 딱 둘러싸여 있으면서 너무너무 당했잖아요. 4차 중동전까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란하고 뭐 여기 주에서 건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 쓸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 존폐 이스라엘은 한번 망해본다. 2번인가 망해봤잖아요. 그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겁내는 거죠. 이란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게 핵무기랑 미사일이랑 잠수함 요렇게만 있어도 전쟁이 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승리는 있는데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할 때는 기습적으로 뭐 속전속결하는데 목표는 정해도 돈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요. 전쟁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항공기가 있지, 미사일이 있지, 육군 전차, 탱크, 뭐 저 자주포 이런 걸 운용해 두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북한은 지금 다 뭐 저 국제 제재 받고 그래 기름이 없으니까 훈련을 못 하는 건데 전쟁 수행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막 한 번째는 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 수행력이 없기 때문에 뭐 굶어 죽으면서까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돈도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만 매달린다는 거는 생존. 나 건드리면 나 이렇게 하겠어. 나 이렇게 건드리면 핵무기도 쓰겠어.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나를 건들지 말라고. 그런 차원이죠.